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이제 투매가 딱 제가 계속 그랬어요. 장에서 이제 뭐 대두 제가 중국 거기 무역전쟁 그거 얘기하면서 대두 수입 규제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올 거다. 그럼 뭐라? 사라. 왜냐면은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역 분쟁이 진짜 심화돼가지고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부분만 아니면 이거는 바로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저께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주식 비중을 한 5% 정도 늘렸고, 리딩 계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세트리온 3인방 같은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니까 종목 이제 이제 반등률이 좀 작게 나왔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들이나 그런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이제 급락만 아니면 지수가 살짝 밀리든지, 아니면 약보합으로 마감되든지 하게 되면은 또 오히려 더 강한 이제 종목 장세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장의 흐름 같은 거, 트렌드 같은 거는 대충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보면 다 보여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악재가 다 드러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중요한 포지션, 국채를 판다 중국이, 그 부분이 확인되면 그건 이제 금융위기 수준의 이제 급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금리 역전, 이 부분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4월 5월에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충격 정도를 봐가지고 담으면 되고, 이제 금리를 만약에 6월에 우리나라가 4, 5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6월에 FOMC에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만약에 7월에도 우리나라가 동결을 해버리면 한국에서 동결해버리면 이제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낙폭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지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아래로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포지션, 트레이딩 포지션이 가장 좋고, 이런 악재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이제 5월에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6월부터는 스타트,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이제 시장은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길어야 1, 2개월 이 구간을 이제 잘 견디면 또 이제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런 좋은 흐름이 이제 6월부터는 또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내하면 되고, 만약에 예상치 못한 또 변수가 발생을 해갖고 악재로 크게 빠지게 되면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늘어나지만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두려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항상 현금을 만들고 할 때는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함이다. 뭔가 불확실한 부분들, 악재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발생을 했을 때 그렇다고 인지를 하고 투자를 끌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보모터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수사차 후발주죠.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장주는 뭐예요? 대장주들은 다 알죠. 뭐 일진다이아, 그리고 뭐 코오롱 머티리얼, 뭐 또 대우부품, 뭐 유니크,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 움직인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수소차면은 다 얘네들만 이제 따라잡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들은 잠자고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후발주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 후속 후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주식들의 이제 움직임도 이제 지켜보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삼보모터스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수소차 후발주들은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갈지는 뻔하니까 이게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결국은 이제 수소차, 전기차로 돌아선다 그러면 전부 다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그 관련주들이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뭐 타이어 회사며 뭐며 전부 다 그쪽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 업황에 돌아서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품 장비주들을 보자. 자, 슈라님이에요. 이제 제 영상에 이제 자주 등장했던 분인데, 굉장히 버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이, 슈라님이 이제 수익자란 게시판에다가 이제 인증을 해주신 분이에요. 일정금을 이제 150만, 지금 이제 한 300만원을 상향하셨어요. 일정금을 150만원 가지고 가다가 100% 수익 나니까 원금 빼고, 그러니까 원금 빼고 이제 수익금 남았으니까 어때요? 이제 수익이 확대되면 이제 나눠 팔면 되겠죠. 그리고 수익이 확대 안 되고 막 한 50%가 빠지든 30%가 빠지든 어때요? 그냥 냅두면 되잖아, 수익금이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또 상승 전환을 뭐 1년 후에 하든 6개월 후에 하든 3년 후에 하든 그런 구간들이 또 나올 거니까. 근데 만약에 수소차 시장이 확대되고 뭐하고 하면 수익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버티면 되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게 비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0년에 수만 번 옵니다.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돌려서 막 급하게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죠. 언급했던 종목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00% 이상 간 종목들이, 수익 구간을 만들어준 종목들이 그동안 내가 언급하고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5% 된다 치자고.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3% 5% 된다 치자고요. 3%에서 5% 된다. 근데 이게 1년에 3% 5%씩 계속 누적되면 어때요? 10년 20년 되면 어때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종목 운영하면 5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5년 뭐 몇 년 이렇게 갖고 가면 전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100% 이상 수익 구간인 종목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간다는 관점을 하면 돼요. 지금 이거 내가 안 갖고 있다고 뭐 이제 소외감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또 기회를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제 이런 기회를 이제 잡지 못하는 거죠. 이런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패턴, 그런 공부들은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기업을 살피는 부분들, 업황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언급은 해드리고 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드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드려도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기본적인 공부는 개인이 스스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봉이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면은 내가 이런 거를 알려줄 시간이 없어요. 리딩하고 뭐가 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은 책으로 공부를 하든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든지, 뭐 쳐보면은 뭐 다 나오니까. 아니면 증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증권사 직원을 달달 볶든지 하면서 하나씩 깨우쳐가면 돼,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시장의 트렌드라든가,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시장의 트렌드라든가 종목의 가치를 분석을 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분석해서 이제 나눠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이제 자기가 취할 거 취하고,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자금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하나씩 깨우치고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으로, 내가 처음에 시스템에 기초 시스템을 던져줬단 말이야, 회원분들한테. 여기에서 이 시스템을 숙성시키고 자기한테 맞게 바뀌는 거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란 부분, 뭐 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경험들이 입혀나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시장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조정장이 왔을 때 두렵지가 않아야 돼요. 지금 아직 진짜 엄청난 폭락장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뭐 한 경험,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 폭락장이 오기 전까지 한 경험은 의미가 없어요. 그 폭락장에서의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큰 폭락장의 사이클은 보통 이제 10년, 20년에 한 번 와요. 그리고 한 중간 사이즈의 폭락장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 온다. 이게 중간 사이즈가 3년, 5년에 한 번 오고, 큰 폭락장은 한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와요. 이런 거 경험해보면, 예를 들어서 계좌를 크게 불렸다가 1억으로 10억 만들었다가 뭐 한 반에 한 3억 털어먹고 4억 털어먹고 이런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0억 만들었다 3억 털어먹고 4억 털어먹었으면 7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큰 폭락장이 오면 그 7억이 나머지 10년 동안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한다고. 1000만원 있었으면 1억 만들었다가 3, 4천만원 털어먹는 구간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그 뭐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남아있는 돈이 막 6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하는 구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폭락장 후에.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이런 폭락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남들은 다 시장에서 떠날 때 우리는 이제가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지. 이때는 뭐 100%, 1000% 수익 보는 게 아니에요. 10,000% 수익을 보는 거예요. 10,000% 수익. 5년, 10년에 10,000% 수익. 그렇게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많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삼보모터스를 이제 100%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수익 자랑 게시판에 이제 올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살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제가 2월 달에 리딩 계좌를 다 일괄 매도할 때 20%, 30% 수익 구간에서 잘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분명히 리딩 계좌는 선대응을 하는 거다. 그리고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청산 포지션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회원분들한테. 투매가 나오면 반등 구간을 잡는 게 좋은데 나는 리딩 계좌라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 회원분들도 계속 오고 기존 회원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을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신규 회원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리딩 계좌가 거기서 멈춰 있어버리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신규 회원분들이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일괄 매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따라한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괴리, 기존 회원분들하고 새로 들어온 회원분들하고의 이제 괴리를 계속 줄이려면은 리딩 계좌는 계속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기존 회원분들은 어때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그렇게 크게 변화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다 그 전부터 그렇게 버텨왔던 종목들을 이제 뭐 다 잘라내고 일부 잘라내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포지션 대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전부 다 잘라내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석이 안 되면 피드백 게시판 있잖아, 우리 카페. 거기에다 이제 올려서 이제 내가 현금을 얼마 만들어야 되는데 피드백 게시판에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보면 대부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추려갖고 추천을 준 거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라는 거지. 거기에서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0종목 올려놓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피드백 게시판을 이용을 할 때 들고 가도 되나요? 그러면서 해갖고 종목을 리스트로 쫙 올려놔. 그럼 다 들고 가도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뭐 그렇게 해갖고 했으니까 10종목 올려서 여기서 3종목 빼고 청산 포지션 볼 겁니다. 현금 30% 만들 거예요. 뭘 팔까요? 이렇게 만약에 피드백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봐가지고 종목 이제 살펴봐가지고 여기서 더 빨리 움직이고 더 좋아 보이는 종목 3종목을 남기고 나머지 7종목을 언급을 드리겠죠. 피드백 게시판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분석을 실수를 해서 잘못된 종목을 내가 추천을 드리고 과거에 이제 리딩 계좌에다 편입을 하고 했던 부분들은 확률적으로 몇 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은 그냥 다 들고 가도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피드백 게시판을 이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점을 딱 둬서 현금을 지금 10% 만들어야 되니까 몇 종목을 팔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걸 팔아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피드백을 하기가 더 편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린 다 팔아먹었는데 슈라님은 들고 가서 100% 찍어갖고 수익 인증 해주셨어요. 열받는 거지 뭐. 이런 기회는 근데 계속 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 계속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고, 과거에 샀던 종목들도 지금 이런 자리에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 거고, 슈라님은 이제 뭐 삼보모터스로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해갖고 100% 종목 이렇게 있지만, 또 그 어떻게 보니까 그 누구야 두레님은 뭐 닉스테크가 232% 수익 중이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차이는 다 회원분들마다 서로 다 달라야 된다고. 뭐 한 종목을 뭐 100명이 전부 다 똑같이 해갖고 똑같이 100%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제가 이제 트렌드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움직일 것들이 뭐고 어떤 모멘텀들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자기 성향에 입혀서 이제 포트를 꾸리시면 되겠죠.
자, 추천 자리가 아마 5,000원, 6,000원대 구간일 거예요. 추천 자리가 요 자리 근방이에요. 요 자리 근방인데, 이제 슈라님, 처음에 추천드렸던 자리가 요런 자리인가 보다. 요 자리인가 보다. 요 자리에서 이제 투매가 한번 나왔죠. 한 30% 빠져먹었어요. 그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했었나 보네, 슈라님이. 그렇게 해갖고, 1, 2, 3, 4, 5, 6, 7. 7개월 두고 있으니까 어때요? 투매가 한번 나왔었지만 7개월 두고 있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서 1년 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2월달에 이제 일괄매도 포지션에서 이제 회원분들 대부분 이제 수익매도 한 걸로 나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팔았나 보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데이터를 뒤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천 자리가 요 자리나 요 자리 아니면은 요 자리예요. 이 앞에 있는 자리. 슈라님은 이 자리에서 편입을 했었겠죠. 이런 자리에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밀렸다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눌러갖고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하다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수급에 따라 다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종목이 기업이 가치만 이제 주고 있으면 시간만 투자가 되면 언젠가는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 어저께 닉스테크 그 종목 같은 경우도 횡보를 쭉 하면서 매집을 해놓고 골파기 만들어갖고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먹고 한번 올렸다가 또 빼갖고 또 털어먹고 이제 바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버리죠. 그거는 이제 이 종목 그 종목 닉스테크 그 종목은 이 종목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죠. 이 종목은 그래도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추세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니까 보면 한번 이렇게 튀기 시작하면 몇 개월 안 걸려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한 빠르면은 1, 2개월 막 좀 더디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한 수익 구간까지 딱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이제 담아놓고 매집을 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결국은 다 거의 제가 70% 이상은 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막 1년 만에 수익을 많이 만들어주는 종목도 있을 거고 2년, 3년 만에 많이 만들어주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당장 무슨 뭐 한 일주일 후부터 내일부터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거는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수급이 만들어지고 고평가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쪽의 흐름이 좋으면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던 거고 이 후발주는 내가 이 종목 말고도 많이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뉴로스도 드렸었어요. 뉴로스라고 수소차 후발주로. 이제 뉴로스도 이제 드렸던 구간이 보면은 이 종목도 아마 드렸던 구간이 여기는 아니고 여기였을 거예요 아마. 아마 드렸던 구간이 여기 선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 봐봐요. 한 7개월, 5개월, 6개월, 1, 2, 3, 4, 5, 6, 7, 8, 9 9개월 만에 이것도 움직인 거잖아요. 4,000원, 5,000원 선에서 움직였으니까 이것도 100% 구간 나왔죠. 그럼 절반 팔아놓고 나머지 그냥 갖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뉴로스도 드렸고 다른 종목들은 지금 이제 움직일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라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자, 이렇게 보면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뭘 사가지고 지금 이거 당장 내일부터 막 10% 올라가야 되고 5%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요. 시간이 투자가 되면 하나씩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들이 나와요. 포트에서. 그거를 한 종목, 이게 종목을 압축을 자, 종목 압축을 10종목을 하면 100종목을 하는 것보다 이제 확률이 줄어들겠죠. 이게 먼저 튀는 종목들이 10종목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운이 좋으면 이 안에서 빨리 나오는 거고 만약에 재수없어서 이 종목 10종목을 샀는데 이게 2년 3년 동안 다 잠자고 있어버려. 이 10개 종목이. 그러면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경험을 빨리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종목을 30개, 50개, 뭐 100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경험치를 키우고
이제 자산 규모를 키우고, 그리고 종목을 대충 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운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정도 운영하는 게 제일 좋아요. 10개는 너무 작아, 사실.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중급 회원분들 다 되고 뭐하고 하면 종목 압축을, 내가 진짜 뭐 투자에 자신 있다 그러면 한 20개. 그게 아니면 30개에서 50개 정도로 종목을 이제 압축을 하면 여기에서 움직이게 되면 계좌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입혀주고 시장에서 내 계좌가 잠깐 어느 정도 빠진다 그래도 내가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 된다. 그 정도 이제 경험이 입혀졌고 마인드 관리가 되고 한다 그러면 종목을 압축을 해서 키우는 게 좋죠. 변동성을 키우는 게 좋다는 거야. 계좌 변동성을. 근데 지금은 계좌 변동성이 없는 게 좋아요. 왜? 불안하니까. 막 하루에 막 계좌가 막 어저께처럼 폭락 나오고 하면 마이너스 5%막 이렇게 빠져버리면 계좌가 마이너스 5%가 하루에 빠져버리고 막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견디질 못한다고. 그래서 종목수를 처음에는 많이 가지고 가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종목을 서서히 압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금을 키워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신규 회원분들은 1년은 무조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고 진짜 수익은 운이 좋으면야 뭐 바로도 이제 막 쑥쑥쑥 나올 수도 있지만 수익이 그건 그냥 운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다 안 좋아요. 그런 운을 자꾸 가지고 가다 보면 안 좋아요. 먼저 힘든 구간을 만들고 수익이 잘 안 나는 구간을 견딘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익이 확대될 때는 그걸 누려버리면 그 경험이 이제 제대로 쌓이는데 처음에 수익이 확확 나고 뭐하고 운이 좋고 해가지고 막 계좌가 막 몇 개월 만에 따블라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된다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막 3개월, 6개월 만에 따블 났는데 거기에다가 따블 난 상태에다가 자금을 막 해갖고 막 5배, 6배 막 더 투입을 해. 돈 이렇게 벌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 1년 이렇게 쉬어버려. 그럼 멘탈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무조건 천천히 경험을. 그러면서 자본도 서서히 키워가는 거예요.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그런 여력이 없고 잠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 이제 매집을 한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계좌는 우리 같은 경우는 매집을 할 때도 매집 시스템을 트레이딩 계좌에다 입힌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계좌로 매집을 해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적립 계좌가 수익을 확대하고 이런 구간들을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삼보모터스 기업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수소차로 엮였어. 수소차 테마로 엮였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 매출이 늘었어. 16년도에도 늘었어. 근데 단기 순이익이 좀 줄었네. 그쵸? 근데 매출이 늘었다는 거는 이익 구조만 개선이 되면 확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뉴스 같은 부분들을 보고 하면서 보니까 PBR도 0.89배 굉장한 저평가고 시총 1,700억밖에 안 되고 시총이 1,700억인데 매출이 1조야. 야, 이거 마진율이 조금만 붙어버려도 수익 개선이 크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렇게 되면 PER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가 들어서고 저평가 저밸류에 있기 때문에 튀면은 300, 500%, 1000%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죠. 자, 기업 가치로 봐서 이제 시작으로 보여줘요. 자, 이제 시작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 편입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거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한참 내려온다 그러면 만약에 한 6개월에 있다 진짜 한참 내려와 준다 그러면 포지션을 다 줄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튀기 전에 이런 바닥에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종목들을 지금 사면 사야지 이런 위에 자리에 있는 종목은 사면 안 된다고.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나 모멘텀을 숨기고 기고 있는 종목들이 항상 시장에는 널려있다. 새로 신규 포지션을 잡아갈 때는 가는 종목 따라잡히면 무조건 꼭지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본적 가치가 좋고 뭐하고 하다 그래도 자리가 높으면 진입을 해봐야 수익을 확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100% 가버리면 슈라님은 몇 프로 수익이에요? 100%간 상태에서 100% 가버리면 슈라님은 몇 프로 수익이야? 따보니까 이게 300%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자리에서 사서 100% 수익이면 슈라님은 300% 수익이라고.
남들보다 이점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남들이 이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수익을 따라다니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수익을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여기서 후두둑 치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 몇 개를 위해서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진입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3개월 쉬었다 갈지 1년 쉬었다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파동이 나오면 이게 쉬는 흐름이 쉬는 포지션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제 적정가치 도달할 때까지는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정가치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저평가 종목 중에 모멘텀이 있어서 1년 안에 움직일 종목들이 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가면 나중에 이렇게 수익을 확대를 해서 수익이 시작되는 100%부터가 이제 수익이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수익을 끝내는 구간이 아니고 100% 수익 구간부터 항상 수익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복리 수익이 시작되는 거지. 원금을 빼놨으니까 수익금으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복리잖아. 복리 수익이 시작되는 구간은 100% 수익 이상 구간부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우리 시스템은 간단해요.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계좌에 많이 모아서 차곡차곡 수집하는 것처럼 하나씩 모아. 이런 게 늘어나면 계좌가 복리가 입혀지겠죠. 이게 100% 수익 중인 종목이 200% 가고 200% 같은 게 300%, 500% 가고 이게 다시 뭐 100% 수익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나중에 1000% 가고 한 번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나 있으면 놓지 않는 거야. 이런 종목들은. 갖고 가는 거지. 안 놔. 놓으면 안 된다고. 이 기업 가치가 변하기 전에는. 이게 만약에 적자가 확대되고 매출 줄어버려 뭐 이런 부분이 오면 그냥 청산해버려야죠. 근데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고 계속 수익 구조가 괜찮아지고 뭐하고 하면 계속 보유를 하는 거죠. 팔 필요가 없는 거지. 언제까지? 평생 내가 주식 투자하는 동안.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다고 절대 아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평생 매시간 매일 매달 있다. 요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제가 이제 수설적 후발주 후발주 두 종목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후발주라 그래갖고 엉부뜨려도 두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들도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그리고 이 테마라는 게 2차전지 후발주가 있죠. 후발주. 2차전지 먼저 움직이는 게 뭐야? 뭐 P&E 솔루션, 뭐 포스코 캠텍, 뭐 얘네들 일진 머티리얼들, 일진 뭐 그게 뭐야? LNF 뭐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도 시작할 때 못 잡았으니까 버리고 후발주 보면 된다고. 이쪽 모멘텀 있는 거. 뭐 소재 뭐라 그랬죠? 소재. 2차전지는. 장비보다 소재가 낫다. 이제 소재줄 중에 움직이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출이 막 확대되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다고. 이런 것들 잘 찾아보면 이런 수익은 기다리면 만들어진다.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런 바닥 구간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기다리면 이런 수익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7개월 1년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지만 이게 종목이 어느 정도 수가 되면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수익들이 막 돌아가면서 나와요. 이제 뭐 3개월 5개월 이게 지나가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빨리 나와. 계좌에서 막 팔 종목들이 막 빨리 나온다고. 빨리빨리.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해요. 이렇게 수익을 확대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다고. 이런 수익을 한번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지루한데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수익이 확대되는 종목들이 계속 점점 빠른 속도로 계속 나온다. 내 계좌에 포함이 계속 되게 된다.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초기에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쌓여가기 전에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좌 복리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존 보유 종목들이 수익을 키우고 일정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수익금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돈도 찾아 쓰고 계속 주식 계좌에다가 돈만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미를 잃어요. 이거 돈 같지도 않고. 그 이제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욕심이 많아서. 욕심을 줄여야 돼요. 내가 수익이 뭐 해갖고 굉장히 많이 났어.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막 자산이 좀 큰 분들은 뭐 10% 수익 나면 1억 운영하는데 10% 수익 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수익이 났다. 그럼 3, 400만 원 찾아 쓰는 거야. 뭐 여행을 가든지 맛있는 거 사 먹든지.
아니면은 뭐 부채를 갚든지. 계좌가 따블이 났어. 열심히 저축해서 기본 자본금을 1,000만원, 3,000만원 만들어서 이게 한 3년 운영해서 이게 5천만원 막 1억 됐어. 예를 들어 3년 뭐 이렇게 운영해서. 그러면은 그동안 있던 부채고 뭐고 예를 들어 내가 부채가 갖고 있는 게 한 5천만원 있어. 그럼 절반 딱 털어서 그냥 부채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을 계속 키워가면서 저축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자기 자산이, 현금 자산이 5억 미만일 때는 계속 저축해야 돼요. 중간중간 이제 뭐 찾아 쓰고 뭐하고, 이제 뭐 이제 5억 정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생활비 같은 거 여기서 뺐으면서도 저축이 가능해요. 주식 투자만으로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 해봐야 뭐 1%면 얼마예요? 5억에 1%면 500이잖아.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5억, 뭐 이제 한 1, 2% 정도는 이제 누적해서 수익률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년, 1년 이렇게 장기적인 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한 2억에서 5억 정도는 계속 저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내 현찰 자산이 한 2억 있다. 그러면 일을 무조건 해야 되겠죠. 2억 미만으로 있고 막 이러면 현찰 자산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잖아 얼마. 내가 가진 자산으로 생활비 빼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더 본다는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확실히 있지 않은 이상에는 투자 자산을 계속 키우면서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자산이 되면 이제 일은 취미로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리딩 기자는 이제 기존 종목들을 끌고 가면서 자금 여유 있고 좀 한 분들, 이제 새로 편입하려 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리딩 계좌에서 편입을 안 하더라도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도 다 이제 과거에 이제 2017년도에 내가 분석하던 것보다 지금 18년도에는 분석 시스템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 트렌드랑도 맞춰서 2017년도에는 시장 트렌드에 대한 건 내가 잘 읽을 시간이 없었고 1년 정도 이제 리딩하고 계속 공부하고 시장을 살피고 하면서 트렌드가 어느 정도 읽힌단 말이야 지금은. 그래서 지금부터 신규로 추천하는 종목들이 목표가까지 도달할 확률, 빨리 도달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읽어냈으니까 시장에 이제 내가 계속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2017년보다는 지금보다는 다음해보다는 그 다음에 계속 나도 이제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시장도 변화를 하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보통 시장은 2년 정도면 항상 패턴이 바뀐다. 이게 기존에 움직이던 패턴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뭐 차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항상 패턴이 바뀌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익숙해지는데 뭐 3개월, 6개월 정도씩 걸려요. 기존에 이제 잘 돼. 이게 막 내가 딱 생각하고 딱 했던 대로 다 들어맞고 그렇게 딱 움직여. 근데 패턴이 바뀌어.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 이제 1년, 2년 정도면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패턴이 바뀌면 여기에 또 적응하는데 한 3개월, 6개월 걸린다고. 그럴 때는 또 실수도 많이 하고 해요.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제 패턴을 어느 정도 읽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패턴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힘이 좀 크겠죠. 그리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급하는 종목들, 이제 신규 회원분들은 기존에 옛날에 편입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뭐가 좀 어정쩡하고 하면 교체를 조금씩 해가라고 하나 두 개씩. 지금 이제 새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계좌가 좀 더 빠르게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자, 기존 보유 종목들이 이제 수익을 키워서 이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이제 이렇게 100% 수익이 났어. 그럼 이제 수소차 후발주 중에 이거는 이제 후발주인데 움직였잖아요. 아직 안 움직인 애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절반 팔았으면 절반으로 그걸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삼봉모터스하고 그거하고 둘 중에 하나는 공짜인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리스크는 줄고 수익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복리 개념인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는. 그래서 이 100%라는 기준점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수익률의 100%. 왜? 원금을 팔고 그 자금만큼 남기 때문에 복리에 대한 기준으로 저는
항상 뭐 투자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고 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수익의 기준을 저는 100%로 봐요. 수익의 기준을 100%로 본다.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100%니까. 계좌 더블라면, 이거는 이제 종목 더블라면은 이 종목에선 더 이상 이제 손실 확률이 없어지는 거고, 계좌 더블라면 이제 계좌 손실은 불가능. 그래서 리스크가 제로화되는 시점을 항상 100%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원분들은 뭐가 가장 시급할까요? 계좌 더블. 이게 계좌 더블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은 이제 3년 걸릴 수 있고요. 뭐 좀 이제 빨리 되는 분들은 운이 좋으면 6개월, 1년 만에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왜? 3년 만에 됐어도 3년 만에 계좌 더블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3년 만에 계좌 더블 됐어. 그럼 2000만원 됐잖아요. 3년 만에 더블. 근데 이게 2000만원 된 다음에 6개월 만에 더블 났어. 그럼 어때요? 이게 4000만원 됐죠. 이 반대로 1000만원인데 6개월 만에 더블. 그럼 이게 2000 됐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여기에서 3년이 걸렸어. 그래, 더블. 그러면 이게 4000만원. 그러면은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똑같잖아. 결국은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평균에서 한 2년에 더블씩 계좌가 보통 이제 늘어나요. 월 3%씩 이제 잡히면. 평균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했을 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수익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수익이 한 2년 월 평균 3% 누적. 이 정도가 좀 자신이 있어요. 3% 복리. 여기에서 좀 무언가 이제 뭐 틀어주고 하면 2%, 3% 이렇게 되겠죠.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운영을 했을 때 이 정도, 그러니까 수익을 이 정도만 보자. 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2년 평균으로 보는데, 시장이 진짜 뭐가 안 맞고 내가 뭐 해갖고 막 실수를 겁나 많이 하고 뭐 하게 되면 이게 3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결과론적으로 한 10년 정도 평균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3% 복리를 해서 1000만원이 20년 지나면 100억 된다고. 여기에서 중간에 좀 싸서 쓰고 뭐하고 했으면 복리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45에서 60억 되겠죠. 그쵸? 1000만원 가지고 여기에서 이 시기는 어떻게 더 빨라질까? 자산 투입이 중간에 계속 되고 뭐하고 하면 훨씬 빨라지겠죠. 시기가 20년에서. 뭐 10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계속 저축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근데 내가 여력이 없어. 좀 찾아 쓰고 뭐하고 하면서 자산을 확보하는 게 좀 더뎌지면 뭐 한 30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1000만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 받는데 좀 찾아 써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뭐하고 상황이 생기고 다시 거기서 쌓아가고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자산을 계속 투입을 하면서 저축을 계속해서 이 기본 자금이 늘어나면 이게 20년짜리가 이제 뭐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20억만 있으면 돼요. 뭐가? 노후 준비가. 먹고 사는데 죽을 때까지 20억만 있으면 된대요. 보통 평균 50살에 이제 뭐 쉰이나 돼가지고 이제 내가 퇴직을 하면 여행도 좀 다니고 그냥 먹고 살고 하는데 한 20억 정도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한 10억 정도 있으면 딱 먹고 사는 것만 되고 어느 정도 여가 생활 즐기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이 정도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목표해갖고 일단 하면 되잖아요. 욕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나중에 좀 자산 규모가 생기면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그림도 좀 그리고 싶고 사진도 어디 가서 좀 찍고 싶고. 저는 그렇거든요. 일 그만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자산을 키워가는 방법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겠죠. 투자를. 그걸 가지고 한국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내 자식들이 누구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 좀 나누면 되고, 거기서 돈이 더 남으면 또 주변도 챙기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딱
뭐라 그래야 되지? 꾸준히 길게만 운영을 하면 돼요. 투자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뭐 수익률을 쫓지 말라. 따라다니지 말아라. 수익률 따라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심리 관리, 마인드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수익률이라는 거는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수익률이에요. 이거를 따라다니면 수익이 크게 안 나요, 오히려. 그거는 이제 경험을 어느 정도 진짜 생기고 완전 고수가 되지 않는 이상,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고 막 마인드 다스리고 할 수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계좌 뭐 마이너스 한 50% 뭐 이렇게 까지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사람들은 이거 따라다니면서 매매하죠. 이제 뭐 패턴 같은 거 바뀌면 그런 거 분석하고 공부하고 뭐 새로 신규로 뭐 패턴 만들고 뭐 해가지고 이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소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면 100명 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유 될 때마다 저축을 계속 하고요. 자산이 작은 분들은. 자, 시장이 많이 빠질 때마다 여유도 나눠서 투입을 하고, 자산이 좀 많은 분들은 시장이 많이 빠질 때마다 여윳돈을 한 번에 때려박는 게 아니고 나눠서 그냥 투입을 하면 돼요. 그럼 수익은 자동으로 쌓이는 거야. 계좌 수익이든 종목 수익이든 수익이 크게 확대될 때는 찾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익이 크게 확대되면 찾으라고요. 좀 일부씩. 그렇게 해서 막 금도 좀 사고, 대출도 좀 갚고, 내 집에 뭐 보면은 뭐 인테리어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식구들, 친척들 있으면 뭐 용돈도 좀 주고, 길 가다 뭐 구세군 냄비 같은 거 보이면 뭐 한 돈 100만원씩 넣고, 그렇게 하고 투자를 인생에 입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입혀져야 돼요. 내가 그냥 저축처럼 하는 거, 그렇게 입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운이 좋은다는 욕심을 줄여야 되고요. 이 욕심 줄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계속 자금 투입만 하게 돼. 그러다가 한번 이제 손실이 조금 툭 하고 들어오면 절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절대 자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산 관리를 굉장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좌가 쪼그라들 때는 항상 계좌 자금을 확대하는 건 뭐예요? 자본을 투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좌 수익이 크게 나는 달, 막 평균 뭐 보통 보면 이제 뭐 3%로 잡으면 5% 이상 수익이 나는 달은 그 3% 이상 수익을 조금씩 찾아 놓는 거야. 왜? 나중에 계좌가 미끄러질 때 담을 자금을 이제 뭐 저축을 기존에 하고 있었더라도 뭐 한 5% 만약에 요번 달에 뭐 한 10% 올랐어. 그럼 평균 3% 받는데 한 8%가 초과 수익이니까 8%를 인출을 해놔. 8% 인출해놨다가 나중에 계좌가 빠져 있을 때, 계좌가 빠질 때 조정장에 그거를 이제 투입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싼 포지션에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 흐름을 제대로 분석해서 꼭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도 비중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내 미국 증시 빠질 거고, 이제 트럼프가 무슨 말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출렁거릴 거고, 이건 기회고, 어느 정도 반등 들어오면 또 밀릴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다 공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알면서 안 하는 건 제일 어렵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장을 살피냐? 계좌가 내가 이렇게 분산을 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가치주들 위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투자를 했는데 계좌가 빠진다. 이건 뭐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가치주들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지. 그리고 계좌가 확 많이 올랐어. 그럼 어때요? 이거는 좀 이제 과열분위기가 조금씩 입혀지는구나 하고 인출을 조금씩 해가는 거지. 뭐 미국이 어떻게 되든 무역전쟁이 나든 전쟁이 나든 뭐든 뭐 이런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 악재고 뭐고도 계좌의 수익률만 하나만 보고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빠질 때마다 그냥 분할로 해서 집어넣고 자산 키워놓고 수익이 크게 확대되면 그 확대되는 만큼 인출해가지고 현금 쌓아두고. 계좌에 대한 비중 관리를 이제 슈라님은 고민을 하셔야 될 때예요.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슈라님이. 그러니까 슈라님은 계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지금처럼 조정장에는 투입을 하고, 상승장으로 바뀌어서 이제 수익이 크게 확대되는 달에는 조금씩 인출을 해서 다시 조정장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인출을 해서 금도 사고, 현금도 좀 갖고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야 투자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다.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운 좋은 달은 그렇게 이거 했던 얘기 계속 하고 있네. 그러니까 수익 기회는 계속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긴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마인드 관리, 그리고 스스로 자산 관리만 된다면 투자에서 실패는 불가능하다, 없다. 분석을 딱 해서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던 자리가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인지 이게 이렇게 기었다 가는 자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거래량 빵 터졌으면 이제 눌렸다가 간다. 물론 이것도 확률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한 2, 3개월 조정받으면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모멘텀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요. 모멘텀 있던 종목들이 악재로 바뀌고 뭐하고 하면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꼬꾸라지게 되면 이제 뭐 악재가 계속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기업은 가치가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가 확대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500% 갈게, 요 밑에서는 1000%, 200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후행 지표예요. 이걸 보고 모든 거를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뭐다? 가치.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고 적정 주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적정 주가라는 거는 산출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제가 산출하는 방식은 딱 있어요. 내가 산출하는 방식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 아니야 이거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슈나님은 이거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 이런 종목들이 하나둘 계속 쌓이는 거, 회원분들이 아직 내가 수익이 100% 이상 확대된 종목이 내 계좌에 없다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자꾸 들어와요. 그런 종목들을 나누어 팔면서 이제 시간 투자를 하면 그런 종목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계좌는 자연스럽게 복리가 입혀진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해두고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입히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 실패를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일단 금리 같은 부분이나 북한에서 이제 큰 변수만 없으면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이거는 거의 확률이 이제 높아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협상 테이블이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이거는 거의 뭐 높아진 것 같고 이제 금리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안 잡히고 있고 뭐하고 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금리 같은 부분은 이제 4월달, 5월달에 동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충격을 한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돼야 되고 북한이랑 이제 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랑 이제 회담을 하면서 그 회담 내용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죠. 이게 다 이제 5월달에 이제 해소가 되니까 5월달에 이제 이게 전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채워야 될 때죠 주식을.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도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놔야 돼서 지금은 포지션이 주식 한 50%에서 70% 유동 대응 이 정도 포지션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포지션으로 지금 이제 리딩을 해나가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